어떻게 판사의 명령에 있어서 정당한 그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튜브를 가서 그 지금 해당 이진건 판사에 대해서 정말 막말, 예. 망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서부지법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서부지법 테러를 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애국 청년단이다. 내가 변호인을 그 사람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증인의 변호인으로 온 사람이 한마디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실 이건 뭐 이제 본 재판에 이제 재판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변호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그건 길지가 않을 거예요. 몇 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정도 들어주고 뭐 퇴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매끄러웠을 건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한두 번 얘기하고 바로 감치시킨 거. 이거는 재판부의 직권 남용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쓸데없는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저런 방송을 한 건데 글쎄요, 성취문제. 보통의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판사에게 저렇게 했다고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보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사람이 법정을 모독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위를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장이었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마 호도할 겁니다. 저쪽은 아마 우니 왜 변호인을 못 들어가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고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석을 거부한 것이고 근데 동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호인들이 마치 난입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한 거고 제지에 따르지 않으니까 감추한 거고 아주 정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전 이재관 판사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지기현 판사와의 분위기 차이를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글쎄요 일반 재판이라면 뭐 지기현 판사처럼 뭐 좀 말랑말랑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에 오면 당연히 양측이 싸우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중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판사 스타일에 따라서 하지만 이 재판은 뭔 재판입니까?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 있어서 저렇게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저렇게 엄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말랑말랑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의 저런 발언이나 본인의 그 피고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고용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 변호인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저 정도였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더 했을 것이거든요. 다음에 볼 영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감치를 한다는 거는 구치소로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징이 안 돼서 구치소에서 안 받았다. 이거는 어떤? 재판부에서 이제 감치 명령을 했는데 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시 감치를 하다 보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감치를 못하는 거고 사실상 변호인들의 감치, 그다음에 이 방청객의 감치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긴 하나 사실 저는 이하성 변호사 이분에 대한 이런 그 행위들이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어떻게 판사의 명령에 있어서 정당한 그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튜브를 가서 그 지금 해당 이진건 판사에 대해서 정말 막말, 망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서부지법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부지법 테러를 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애국 청년단이다. 내가 변호인을 그 사람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치 명령들의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이 부분은 21일 이내에서
저는 그 구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지하게 해주는 게 맞는지 예.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저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고 이게 특정이 안 되면은 감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뭐 영상 보시고 하셨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주민번호를 이제 파악하지 않고 이제 감치를 시켰는가 봐요. 근데 예. 감치된 장소에 가서 특정인 신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확인했더니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다시 주민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재판부가 그렇다 그러면 풀어줘라라고 석방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서울구치소가 감치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내가 보완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판부로 다시 왔군요. 그렇죠. 예, 네. 내가 보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번호를 알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재판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방해줘라라고 또 지휘를 해가지고 풀려난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재판부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끄는 거죠.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단이나 편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면 이 재판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의 변호인으로 온 사람이 한마디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실 이건 뭐 이제 본 재판에 이제 재판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변호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그건 길지가 않을 거예요. 몇 분 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정도 들어주고 뭐 퇴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매끄러웠을 건데 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한두 번 얘기하고 바로 감치시킨 거. 이거는 재판부의 직권 남용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저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쓸데없는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 갖고 싸워야지 기싸움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변호인들을 감치하는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경 판사가 또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의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판 일단 오전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저희하고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님? 일단 주신 분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재판받는 우리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러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 그런 권한이 예,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칭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변호사님들 이게 오늘따라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검사층이 사라지죠. 오늘 또 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검사부 없이 하는 소송이 다 무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이번 진행에 저희가 어떻게 동조할 수 있습니까? 협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좀 판사도 참 고된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판사의 권한이라고 이제 따지는데 법정 안에서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와 비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진행은 해당 이 담당 판사의 권한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 김용현 측 변호인은 억지 논리를 피하는 거죠. 사실 보면 말투도 그렇고요.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제지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퇴정 명령 부분들도 저는 단호하게 저는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 재판이요 그냥 무슨 이혼 소송이나 뭐 어떤 단순한 경제사범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내란에 대한 혐의를 하는 엄중한 재판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비논리로 맞서는 거를 정말 판사가 이거를 단호하게 꾸짖어야지. 아까 보십시오. 주말에 드드셔서 이러시는가? 이게 무슨 집판사요. 예. 그럼요. 집판사예요. 저는 집판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집판사가 김용현 측 변호인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이 재판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법원의 가장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룰 예. 이런 것들을 이 재판정에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하성 변호사 이분이 변호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자격 파탈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앞서 뭐 김의원께서는 이제 여론전 성격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성추행 부회장이 보시기에 그럼 제 변호인들이 저게 피고인에게 유리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계속 이어가는 이유를 좀 뭐라고? 일단 재판부에 대한 이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거기에 증인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재판부 그 판사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전에 나갈 때 네. 감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한 것도 그렇죠. 아마 네. 또 들어가서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를 의도하고 전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나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지금 재판장으로부터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국 이거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아니면 이것만 해가지고 아마 이 본인의 지지층이나 이쪽에 이거 봐라 지금 재판부가 얼마나 불공정하냐라는 식으로 아마 호도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건 매우 잘못된 행위고요. 이번 사법부에 대한 존중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변호인들을 욕먹이는 행위거든요. 저렇게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아니 예. 국민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아니 변호인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법정이란 것은 아주 신성한 곳이고 어떤 법정이든 이 판사의 지위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법정들 그러니까 판사들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저런 변호인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도요.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걸 거부하면서 풀려난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일반 국민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감치나 구치됐을 때 아 이거 말 안 하고 버티면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참 변호사들로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대한민국 국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아주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